거대 야당이 직회부라는 꼼수를 통해서 포퓰리즘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입법 폭주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까지 날개를 달아주면서 의회 민주주의 파괴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건 매년 수십조 원의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될 국민입니다. 유권자가 입법 폭주, 꼼수 입법 세력을 심판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가 반대한다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혁에 나선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연금 개혁 역시 정치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과 프랑스를 비교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 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 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럽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안중근 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018년 8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9월 정상회담을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을 주최하고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마치도 다음 달 김정은을 만나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을 할 것처럼 변죽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막상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에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하여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의원실에서 이달 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북한에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임기 내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방치했던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감히 안중근 정신을 언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족들 앞에서 호언장담해놓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유해 발굴 신용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지난 24일 공개되며 그동안 위화감이 느껴지던 전방위적 반정부 선동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고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도 끝나기 전에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민이 죽어간다, 태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정상화 기류에 맞추어 작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을 호도할 가짜 뉴스를 배포했고 시위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친일 청산, 반일 투쟁 선포라는 구호를 앞세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법이 공식 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제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산생될 후과를 면밀히 검토해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간첩이 국가를 전복하라는 지령을 받고 활발히 활동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도 조용한 현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위기의 신호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한 주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하여 감행한 각종 핵폭발 모의 실험들은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지구 종말 수준급의 무기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은 핵탄두로 우리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중 핵탄두 폭발 시험을
800m와 600m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도 모자라 물속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무인 잠수정을 폭발시켜 실험을 했는데 러시아가 공개한 포세이돈과 유사하여 지하 500m 높이의 쓰나미를 만들어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가들은 지구 종말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8차 당대에서 내세웠던 주요 국방 과제 중 아직 성공 소식이 없는 것은 핵 잠수함과 초대형 핵탄두인데 이것들까지 완성된다면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수준급의 핵 강국이 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정은을 향해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주말마다 강화문에 몰려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규탄 집회를 벌이면서 죽창가만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유사시 공중에서 바다에서 핵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 대한민국이 공중과 바다로부터 고립될 것인데 이 경우 미군의 전략 자산이 과연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는 어차피 국민연금 못 받는 거 다 알고 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회 당선된 이후 만난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와 국가 재정,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 독주가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치맥 토크에서 만난 청년 노동조합 대표들도 의견이 당장은 달라도 정부의 노동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장의 인기를 위해, 당장의 표를 위해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도외시한 채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자양분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고 있는 단시안적, 근시안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곡법 같은 경우 태국에서 2011년에 이미 시행된 이후 다음해 쌀 생산량이 20% 이상 폭증했고 결국 태국 정부가 매년 지는 재정적 부담이 15조 원 이상에 달했다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패의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럽연합에서는 1962년에 쌀을 비롯한 농식품부에 최저임금, 최저가격제를 도입했었지만 역시나 가격 방어에 실패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손실을 본 후 최저가격 보장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실패한 길로 들어서는 이유, 대통령의 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거부하면 통과할 때까지 법안을 개정해서 발의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입법 독주는 양곡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케어로 구멍이 숭숭 난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민주당의 발상,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겠다,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 당장 듣기에는 좋지만 결국 그 돈은, 그로 인한 세금은 지금의 20대, 30대와 출산율 저하로 얼마 태어나지도 않는 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몫입니다. 앞서 조수진 의원님께서 마크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프랑스처럼 당장의 개혁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20대, 30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면서 우리 어차피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일만은 정치권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인기보다 미래를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학폭을 감수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여야가 최장 90일간의 쟁점 안건을 수기하게 되어 있는 안건조정회의를 민주당은 단 50분 만에 꼼수로 패싱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일방적 횡포로 이렇게 국회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둘째, 민주당은 이미 공직에서 사퇴한 민간인 신분이 가족을 상대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이러한 나쁜 청문회가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국회는 어느 부분까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민주당의 일방적 힘자랑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주시고 학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 민주당이 만든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 TF가 학교 폭력을 대학 진학에 반영하고 학교 폭력 1억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2014년 9월 정순신 아들 방지법과 180도 상반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이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사과한 것조차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가해 사실을 수사나 재판에 반영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가해자 옹호 법안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학폭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좋은 글씨가 된다며 극렬 반대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겠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정책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행어인 그때그때 달라요가 생각납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은 본인들이 과거에 새겨놓은 좋은 글씨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책은 민생이고 민심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정책위원장으로서 민심을 반영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께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양곡법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 복주가 더 가속화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표용 현금 살표 잔기술에 대해서는 국민 맞춤형 민생으로 즉각 제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민생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가겠습니다. 정책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빈틈을 만들지 않는 것도 정책 역량입니다. 국민과 당 그리고 정부가 정책의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실시간 당정 조율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한 틈새를 노려 발생하는 정책 혼선과 정책 왜곡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의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1호 정책 농부뿐만 아니라 1호 홍보맨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생산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개딸조차 거부 못할 민생 정책들이 필요한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은 오로지 정책뿐이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